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화요일 재테크 알아야 번다 홍유경입니다. 자, 월요일과 화요일은 부동산 투자 전략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새로운 공급도 많고 신규 아파트 물량도 많은 요즘입니다. 자, 그래서 옥석거리기가 더욱더 힘들다라고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고요. 특히 새롭게 형성되는 상권들, 변화하는 상권들의 모습에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 기준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전화와 문자 상담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투자를 해볼 만한 전문가들이 엄선한 매물들도 소개해드리는 코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서울 전화 0266-0230번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181번으로 고민 내용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상담 주신 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한국경제신문에서 제공하는 책, 그리고 도서출판 가이어와 한국경제신문에서 제공하는 이 두 권의 책은 일주일에 2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을 든든하게 책임질 전문가 3분. 오늘 새롭게 3분이 자리해 주셨거든요. 한 분 한 분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처음 만나뵙기 때문에 좀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자, R&D에셋 장영남 전문가, R&D에셋 이지연 전문가, 가자부동산 최경화 소장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자, 한 분씩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네, 안녕하세요. 장영남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자,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의사를 만나서 문진을 하고 처방을 받지 않습니까? 자, 재테크에 있어서는요, 전문가의 손길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라고 한다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가족처럼 친근한 마음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아픔을 보담아 드리면서 성공 투자의 길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가족이라면 누구, 어떤 매물을 추천하겠니? 이런 마음이라면 정말 달랄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자, 다음 어떤 분이 가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가자부동산 투자연구소 최경화입니다. 요즘 그 현장에서 굉장히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고민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인생 모두가 항상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항상 그런 기로에 많이 서게 되는데요. 제가 그 상가 투자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나침판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날이라서 말 준비하셨나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지연 전문가님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완화가 돼서 시장 분위기가 쇄신되면서 이제 추세 전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이라든지 투자 고민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여러분의 투자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화요일을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이 3분의 전문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특히 화요일을 기다리는 이유는 또 구체적인 매물을 좀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한 자리에서 여러 지역의 매물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네. 자, 오늘 각각 어떤 매물 준비해 주셨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 저금리 시대와 그다음에 은퇴 세대가 굉장히 부쩍 늘어났습니다. 제가 그 50대 이후에 그 시청자분들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보면 가장 선호하는 부동산 중에 하나가 직접 거주를 하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에 대해서 희망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네. 오늘은 그런 상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퇴 세대를 위한 투자 전략 최경화 전문가는요? 네, 저는 최근 그 부동산 정책들이 계속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상권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변화하는 상권 중에서도 가장 안정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판교 지역에 위치한 상가 매물 준비해봤습니다. 네, 상가 투자 전략 기대가 됩니다. 이지연 전문가님? 네, 저는 오늘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봤는데요. 최근 이제 개발 호재가 많아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다세대 매물입니다. 네. 잠시 후 재테크 이슈, 매물 이슈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부터 해결을 해드릴게요. 서울 전화 0266-0230번. 자,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샵 81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만나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연결된 겁니까? 예, 연결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떤 예. 부분 우리 시청자님 궁금하신가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 금곡리에 있는 부영 아파트인데요. 네. 매도 시점이 언제가 좋은가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매도 시점이 언제인지. 언제가 좋을까 해서요. 예. 그러면 지금 몇 평형대 보유하고 계세요? 34평이요. 34평형.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거세요? 아니 이거 좀 연세 있으신 분이 저한테 대신 좀 물어봐달라 그래요.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럼 안 물어보겠습니다. 자, 남양주시 금곡동 부영 아파트라고 하고요. 매도 타이밍에 대한 궁금증 주셨거든요. 자, 요 그리고요. 부분은 네. 안 바쁘시면 하나 더 여쭤봐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신데요? 판교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네, 판교. 그것도 매도 시점. 판교 1단지의 현대. 판교 현대 아파트. 알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시청자님 거세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부터 해결을 해보죠. 금곡동의 부영 아파트. 장현아 이사님. 네, 인사부터.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장영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영 아파트가 우리 진접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솔직히 그런 건 자세히 모르겠고요. 네, 주소 제가 전달받았고 왜냐 네. 연세 많이 드신 분이라서 네네. 네. 제가 대신 여쭤봐 드리는 거라서 아, 자세한 그래요? 내용은 잘 모릅니다. 주소만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자세한 정보 없이 좀 어렵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세한 그러니까 정보가 중요한 있다면 얘기가 편한데. 예. 이 할머니가 이거를 매도하려고 그러는데 네네. 지금 매도해도 됩니까? 우리 되는지 시청자분, 안 되는지. 예, 시청자분, 제가 좀 이상한 게 예. 그 진접 택지개발지구에서요, 부영 아파트는요, 예. 전통적으로 그 일반 아파트처럼 그냥 분양하는 아파트가 아니고요. 예. 원래부터 임대 아파트에서 임대를 주고 5년 후에 분양전하는 아파트로 보통 공급이 예, 저는 됐었거든요. 그렇게 배웠어요. 임대 받아가지고 네네. 요거 이제 잔금을 다 치르고 네네. 매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 그러세요? 지금 매매 되는가 뭐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기 분양전환 언제 받았는지 혹시 여쭤보셨습니까? 그 기간은 다 만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정확하게 정보를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예. 진접 택지개발지구에서 부영 아파트가 입주 시작이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 이제 아마 입주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후로부터 임대 기간이 5년이거든요. 네. 임대 기간이 5년이라는 얘기는 5년 후에 분양 전환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분양 전환 시점이 2014년 하반기서부터 올해 2015년 초기거든요. 즉 2014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에 분양 전환을 받았으면 소유권은 이전을 받았겠지요. 예. 자,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건데 지금 여쭤보시는 거는 자, 그럼 언제 파는 게 좋을까? 이 얘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까? 예. 그 진접 택지개발 얼마 전에 네네. 그 소유권 이전을 신청해서 신청하셨습니까? 판매가 가능하니까 이제 그 네네.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 그러면 이제 매매가 가능하겠네요. 말씀하신 내용하고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매매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매매 금액이 예. 분양받은 금액, 지금 분양 전환받은 금액보다 높게 형성이 돼서 매매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한번 거론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주변의 예. 아파트 가격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 진접의 가장 큰 호재는 이 수도권 남양주 북부 쪽에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좀 불편하다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작년이죠. 그 지하철 4호선이 별내를 지나서 진접과 연결되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이게 개통이 당장 개통하는 게 아니고요. 2020년 이후, 2020년에서 2022년까지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최소한 5년에서 7년 후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예. 5년에서 7년 후의 얘기를 듣고서 기다릴 것인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따져 본다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올해 아니고 2014년도에 아파트 시장을 바라봤을 때 유일하게 아파트 전체의 가격이 떨어진 곳들이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여쭤봤던 남양주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파주시 또 그 의정부 위쪽에 올라가는 동두천시 요 정도가 가격이 떨어졌어요. 나머지 지역은 가격이 다 올라갔거든요. 그 얘기는
가격의 흐름상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지역에서 가격을 밀어 올렸던 가장 큰 요인은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전세가가 상승했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회복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주변 아파트의 시세, 실제 거래된 가격을 확인해 보신다면 예전에 2007년도에 분양했을 때의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도를 해도 실익은 전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분양 전환 아파트가 시장에서 이제 나오는 시점이 앞으로 한 2년 정도 시점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2년이 지난 시점인 3년 후부터 매도를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은 매도를 하셔봤자 어쨌든 시세 차익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일단 2년 후, 3년 후 정도에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 예, 2년 정도 지나면 물량이 많아지니까 3년 정도 이후에 이제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시장의 공급 상황에서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이 부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마음이 예. 따뜻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 판매를 하려면 2, 3년 후에 판매해야 되는 거나요? 네, 2, 3년 후에 2년 후부터 매도해야 비과세지만 그때 매물이 많이 쏟아질 것 같으니까 3년 정도 후에 매도하는 방향. 자, 그리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잖아요. 판교의 현대. 판교요. 네, 네. 판교를 말씀드렸습니다. 요게 아마 더 궁금하실 우리 것 시청자분.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예, 예. 판교의 아파트는요. 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판교의 아파트는 직주 근접을 실현하는 아파트예요. 즉 뭐라고요? 직주 근접. 가장 직주 가까운 근접이요? 곳에 가장 좋은 직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 예. 판교 테크노밸리를 비롯해서요. 그런데 예. 최근에 더 얘기가 나왔죠. 제2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예. 뭐냐면요. 주변 지역에서 판교와 광교 이외에는 어느 정도의 안정된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이 갈 수 있는 주거 지역이 한정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를 다시 역으로 따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판교의 아파트는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일이 당분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를 고민하실 타이밍이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어떻게 좀 해소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대신해서 또 전화를 주셨는데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기 내시기가 아무래도 생방송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도 불안해 하시는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자, 더 친근하게 다가서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서울전화 026676-023 전화 상담 주시고 전화 상담 많이 두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자 상담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으니까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문자 사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 7280님의 사연입니다. 그 직장 퇴직을 1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근무 중이라 문자를 남기는데요. 퇴직금과 현재 보유한 현금 5억으로 상가에 투자를 하려고 고민 중이다. 주위에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상가 주택을 사라고 하는데 어떤 방향이 좋을지 추천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최경화 전문가가 좀 도움을 주실까요? 네네. 네. 이런 질문들은 정말 가장 많이 받는 맞아요.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그 직장 근무만 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두 개 중에 상가하고 상가주택을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하면 저는 상가주택 매수 쪽으로 적극 추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재산을 이제 다 매각을 하고 상가주택도 추천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추천해 주셨던 분이 저만큼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예, 상가주택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요. 네. 1가구 1주택으로 상가주택을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시게 된다라고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 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비율이 상가보다 많아야 상가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상가주택의 핵심 포인트는 그렇게 되겠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지 지분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대비해서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 땅을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가 있고 1층에서 이제 상가에 대한 월세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가와 그다음에 주택을 두 가지 동시에 가져가면서 땅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세 가지의 측면의 어떤 메리트
임팩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상가주택 쪽을 매수하시는 부분을 추천을 드려보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위치 뭐 추천드릴 수 있는 지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집가 상승이 거의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현재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상가주택은 거의 없고요. 서울 권역에서 이제 가까운 수도권, 신도시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은 위례 신도시하고 바로 도로 앞에 접경되고 있는 복정역 주변에 상가주택을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매매가는 한 13억에서 15억 정도로 가능하실 것 같겠고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현금 5억을 가지고도 대출이나 보증금을 활용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실 것 같겠고요. 현재 임차 상황으로는 그 주변에 신혼부부라든지 그 학교 주변 동서울대학교, 뭐 경원대학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요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네. 신혼부부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대한 상가주택을 제가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액대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네네. 자, 우리 시청자님 이 부분 잘 참고해서 현장 한번 돌아보시고 더 추천 매물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상담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전화 026676-0230번, 문자 참여는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님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하남시 풍산지구에 네. 정부 센트럴빌 펜트하우스인데 12층 꼭대기층 펜트하우스인데요. 펜트하우스. 이걸 언제 팔아야 되느냐. 네. 왜 많이 사시고 떨어지셨어요? 왜 목소리가. 별로 안게 목이 조금 이상이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자, 동부 생트레빌 34평인데 펜트하우스래요. 맨 꼭대기층에 위치한.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되나? 매도는 결심을 하신 거세요? 매도는 결심을 했는데 집세가 4월 달에 만료인데 그 18년도에 전철이 5호선이 연장돼서 들어온다. 그런 호재도 있으니까. 지금이 좋으냐. 알겠습니다. 자, 매도 타이밍에 대한 궁금증 장영남 예. 전문가가 도움을 좀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시청자분 그 펜트하우스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임대를 주고 계시나요?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주고 계시 혹시 전세를 주고 계십니까? 월세를 주고 계십니까? 월세를 줬습니다. 월세요. 월세 지금 얼마에 지금 받고 계십니까? 1억에 125만 원 줬습니다. 아, 보증금 1억에 월세 125만 원이요. 예, 그 매매 금액 그 시세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받고 계신 건 아니네요. 그렇죠. 많이 네네. 안 받았습니다. 예, 원래 아파트라는 상품이 생각보다 월세 수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 펜트하우스니까 혹시 그 미사리 조정 경기장을 넘어서 이렇게 강이 내려다 보입니까? 뒷방에서 보입니다. 아, 뒷방에서 보입니까? 네. 그러시군요. 선생님 혹시 특별하게 파시고자 하는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큰 이유는 없는데요. 이유는 없으세요. 근데 오랫동안 가격이 안 올랐죠? 7년째 들어갔으니까 네네. 제가 미사지구에 집을 한 채를 또 갖게 됐는데 네네네. 그래서 두 채가 되고 아, 두 채가 되셨어요. 미사지구 지금 강변 미사지구에 지금 분양을 받으신 건가요? 천호지구에도 네네. 그 오피스텔 프로지오 오피스텔 그것도 물어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 오피스텔 두 제가 채를 시간 관계에서 선생님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네. 아파트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일단 다른 주택을 하나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새로운 주택이 이제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지금 현재 있는 하남에 있는 주택을 파신다면 예전에 그거는, 1세대 주택처럼 그 효과를 그대로 가지고 가세요. 자, 요거는 이제 여보세요? 세금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자, 여보세요? 네네. 지금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예, 말씀하세요. 집회는 미사동 새로 사는 거는 그 임대주택이니까 그거는 그거는 계산에 넣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임대주택을 지금 분양을 네. 받으셨나 보네요. 아, 그래요? LH에서 공급했던 거. 네. 자, 그러면 제가 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파트의 매도 타이밍을 언제를 잡을 것이냐. 자, 예. 제가 지도를 보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이렇습니다. 그 하남 미사지구 바로 아래쪽에 원래 그 덕풍지구라고 먼저 만들어진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요 동네에 지금 풍산지구. 네, 예. 풍산지구요. 풍산지구, 덕풍지구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게 요 지역인데 요 지역이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크게 변동폭이 없었어요. 그 강동구의
고덕동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의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변동이 없었던 이유는 가장 주된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로 이 미사 강변도시라는 이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 지역이 그 LH를 중심으로 한 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이 되고 일반 분양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 아파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양 가격이 낮은 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즉, 그 풍산지구, 덕풍지구에서 현재 시세에 유지되고 있는 아파트 대비 가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약 한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싸게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남시청을 중심으로 한 요 지역의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도 그 지역에 분양받는 걸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분양이 나오면 그거를 분양받으려고 대기 수요가 몰려 있었던 거예요. 이 강동구 일대 지역에서. 그런데 요것이 해소가 되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미사지구, 강변지구의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가 올해부터 분명히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6년, 17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것 같거든요. 요 시점이 지나야만 지금 선생님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풍산이나 덕풍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제대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시점이 됐을 때 지하철 5호선도 개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바로 아래쪽에 대규모 복합 쇼핑몰이 같이 또 오픈이 될 예정이에요. 즉, 그 시점이 됐을 때 분명히 지금보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고점에서 파시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정확하게 2년 반에서 3년 후에 매도를 하시는 게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이익을 얻어 가실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좋은 매도 타이밍은 2년 정도 후에 호재를 좀 만끽한 다음에 파는 게 더 좋겠다라고 했고요. 우리 시청자님 앞서서 뭐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쪽 지역에 좀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그 부분은 그 부분은요, 방송 끝난 이후에 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끝난 이후에 조금 더 추가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약속도 하셨고요. 네, 제가 추가적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각 생방송으로 재테크 알아본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전략 도움 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전화와 문자 상담 계속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자, 전화 원하시는 경우는 서울 전화 02-6676-0230번, 문자 참여는 샵 8181번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 사연 좀 살펴볼까요? 0320님의 사연입니다. 위례 신도시나 이렇게 위례 신도시 내에 상가 투자하는 거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궁금증을 주셨네요. 이거 한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질문이에요. 이지연 전문가님. 네. 괜찮을까요? 네. 우선 위례 신도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송파라든지 하남 그리고 성남 이 세 도시가 접하면서 만들어진 게 이 위례 신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규모는 판교 신도시와 비교해서 약간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수가 굉장히 많아요. 한 15,000세대 정도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상업이나 오피스 비율보다 주거 비율이 훨씬 많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네. 이런 주거 인구, 그러니까 거기 거주하고 있는 인구들의 유동 그 동선을 잘 살펴보시면 상가 투자를 잘 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상가 투자 팁을 제가 몇 가지 드리면요. 네. 이제 상가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입지입니다. 이 입지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동선에 얼마만큼 많이 노출이 되냐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위례 상가 같은 경우에는 트램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이 되고요. 네. 역 중앙 중앙역 기준으로 동선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역 주변으로 상가를 이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거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률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 보통 초보 투자자들 분들이 그 상가 투자하실 때 전면 상가, 크고 잘 보이는 상가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는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에게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상가 단지 몸집이 클수록 안쪽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 이 스트리트형 상가를 눈여겨보시면 안정적인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요한 팁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위례 신도시, 뭐 여기 계신 분들도 현장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떨지, 지금 이야기한 요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투자하기엔 또 필요한 것들이 없을지, 이런 좀 조언을 더 추가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뭐 편하게
편하게 주세요. 예, 의견 위례 주시면 같은 주시죠. 경우에는 이제 핵심은 주거 밀집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거 밀집 지역에서 위례 같은 경우에 이제 상가의 핵심 포인트는 노면 전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노면 전차가 다니는 라인에 상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상가 포인트의 핵심이 될 것 같겠고요. 그다음에 주거 지역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가 외형이 크게 되면 그만큼 이제 그 분양받으신 분들한테 위험성이 더 가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거 지역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집객력이 강한 뭐 영화관이라든지 네. 큰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네. 이런 대형 집객력이 있는 임대가 이제 맞춰진 상가 위주의 그다음에 이제 가격대가 조금 컴팩트한 그런 물건에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의견 없으신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위례 신도시 공급되는 상가 중에서요. 중소 브랜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에 반면에서 대기업 브랜드가 별로 없거든요. 또 중소 브랜드의 그 상가를 보면 전체 규모가 건물 외형이 좀 작습니다. 외형이 네. 작다는 얘기는요. 집경력이 우수한 업종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브랜드하고 전체 건물 외형 규모가 큰 것을 아마 찾아서 보신다면 조금 더 유리한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히 뭐 신도시에 대한 궁금증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네요. 신도시 얘기 많이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하나씩 지금 체크 실시간으로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중랑구의 면목동 네. 583에 32호인데요. 예. 주택이에요. 근데 재건축이 된다고 했는데 언제쯤 네. 되는지 어. 아이들이 이제 내년쯤은 살아야 하거든요. 네. 그래 어쩌면 좋은지 지금은 전세를 지하에는 6천이고 위에는 8천 주고 있거든요. 아, 이 주택 전체를 보유하고 계신가 봐요? 예. 다세대 주택? 살아야 될 아니요, 그냥 일반 주택인데 단독주택. 예, 높으니까 이게 지하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는. 네. 예. 자, 지금 위치를 좀 파악을 하셨을 것 같고, 예. 뭐 장영재 전문가가 이번 도움 주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시장님. 이런 얘기가 있나요?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 거주는 아니고요. 거주는 안 하시고요. 네, 그 재건축한다는 내년에 이제 얘기를 아이들이 살아야 돼요. 재건축한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처음에 매매할 때 이게 한 6년 됐거든요. 6년 됐어요. 예. 보유한 지 6년 되셨고요. 처음에 사실 때 재건축 소문이 있어서 지금 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제가 지도상으로 보니까 위치는 면목동에서는 그나마 전철에 되게 가깝습니다. 네, 지도 보니까 살펴봐 주시죠, 예, 어딘지. 용마산역 7호선 용마산역에 지금 가까이 있어요. 예, 역세권이 되겠네요. 자, 네. 중요한 거는 지금 개발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건축이 됐던 재개발이 됐던 개발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간단하게 제가 요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온나라 부동산 정보에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살펴보니까요. 네. 지금 현재 그 개발에 관련된 그 지정 사항이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단독주택 벽돌도 이거 나와 있고요.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 예정 지역이다, 아니면 재개발 예정 지역이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6년 전 조합을 이전에 있지 설립한다고 않았을까요? 하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없어요. 아,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예. 예를 들어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아래쪽에 보면은요, 우리 어머니 예. 이 똑같이 용마산역에 예. 그 면목이 주택 재건축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지도상에. 네. 이 지도상에 돼 있는데 이 지역을 똑같이 제가 이 온나라 부동산 정보에서 쳐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 이렇게 나올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된다는 얘기는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관련된 법률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이용 규제상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위반 이런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곳이 확실하게 개발이 되는 곳이고요. 그런 표시가 없다라는 얘기는 여기는 앞으로 개발이 될 것이다라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만 부풀려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얘기는 언제 개발이 시작돼서 언제 개발이 끝날지 알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방송 후에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거 보유하면 좋은지 아니면은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제가 보니까 대지 면적이요. 네. 약 30평인가? 예, 3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지 면적이 30평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개발이 되지 않았을 때는 효용 가치가 극히 떨어집니다. 통상적으로 대지 면적이 한 50평을 이상을 넘어가야 개발이 안 됐을 때도 다른 형태의 부동산 상품으로서 재탄생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30평 정도의 대지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의정부에서 한번 발생을 했었던 고시원과 유사한 형태의 주택 외에는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주택이 이 지역에서 임대 수요가 충분히 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주변에 다가구 주택들 굉장히 많죠, 시청자분. 네. 다가구 주택이 많다는 얘기는요. 고시원과 같은 저렴한 그 원룸이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임대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방 3개짜리 번듯한 다세대주택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기에는 대지 면적이 좀 작아요. 우리가 이제 과소필지까지는 들어가진 않지만 면적이 작다는 얘기는 최유효 이용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바라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공부상에는 개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적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긴 얘기는 방송 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자녀분이 거주를 또 추후에 할 것 같다라는 걸 고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개별적인 사안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전략은 방송 끝난 이후에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님 좀 날카롭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슴이 좀 아픈 얘기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사실을 정확하게 아시니까 오히려 더 좋을 것도 같은데 어떠신가요? 아유, 많이 좀 그러네요. 예, 속상한 마음 있으시겠지만요. 그때 좀 이렇게 미리 상담받고 투자했었다면 실수 안 하셨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저희도 듭니다. 자, 하지만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전문가의 의견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전략 세워볼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다시 한번 연락 통해서 부동산 전략 새롭게 한번 재정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응원을 또 해드리고 사실 싶네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예. 저도 어렸을 때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더 이렇게 저도 어렸을 예. 때 면목동이라는 지역에 살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정말 아쉬운 게 서민층이 굉장히 밀집돼서 거주를 함에도 불구하고서 이 도시재생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네.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좀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듣지 말고요. 일단 앞서서 장영남 전문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 나라 부동산만 들어가도 개발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만 일단 해본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 시각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6676-0230번, 문자 참여는 샵 8181번입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이슈 매물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주식대출 상품은 와우스탁론인데요. 신용등급 차별 없이 모든 고객에게 최저금리가 적용되고요. 우량주, 소형주 차별 없이 한 종목 100% 집중 투자가 가능합니다. 대원 상품도 마이너스식 대출이 가능하고요. 한 종목 100% 보유 중이더라도 출금이 가능합니다. 기억하세요. 1599-0050 와우스탁론. 주식대출 상품의 새로운 패러다임, 와우스탁론. 신용등급 차별 없이 모든 고객에게 최저금리를 적용합니다. 우량주, 소형주 차별 없이 한 종목